게시판과 전화로 저희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좀 대응 어떠셨어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돼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일대학이요. 삼일제야.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000원에 70% 갖고 있습니다. 22,000원대요. 예, 예. 수익 많이 보시네요, 시청자님. 네. 좀 네. 이번 주에 괜찮았네요. 삼일제야.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네. 좀 가져갈 생각인데, 앞으로 분명히 좀 어떤가 해서. 네. 장기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도 잡아 놓으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중고점 정도까지는. 정고점이요. 네. 4월에 좋았을 때 한 6만 원대 보세요, 총장님. 예. 높게 보시네요. 기간적인 투자가 감행이 돼서 같이 가서 좀 가격대 높이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저희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최선 전문가님 종목 잘 사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괜찮았는데 워낙에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54% 가격 조정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워낙 지금도 수익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22,000원이니까. 네. 그리고 비중도 70%. 무엇보다 70%라는 압박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자신감 있게 분석해서 홀딩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걸 거예요. 근데 제약주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어떤 실적을 추정을 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따지고 PBR을 제가 따지는 적정 주가라보다도 하여튼 향후의 목표 주가의 가능성을 제약주라든가 특히 바이오주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제약은 매출이 특히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은 매출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하고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어때서 이럴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가능성이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계 기준 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액 가지고 영업이익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2017년도죠. 영업이익 13억이었고요. 13억이었고 단기순이익은 적자 13억이었어요. 매출액 920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28,000원인데 고점 61,00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배가 더 이상 간다는 건데 그럼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약 1,800억이면 약 4,000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이익이 13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4,000억 간다라고 하면 수긍하시겠어요?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이 회사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고점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 파이프라인 찾아보니까요. 지방간염 치료제 하나예요. 지방간염. 이것이 이제 이번 6월 달에 공시에 나와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아람코리안 치료제인데 이 지방간염 치료제가 갈메데사하고의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임상 이상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뽑았다. 이게 확인이 돼 공시에 나오면서 그러면 그것은 공시 나오기 전이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건. 그 전에 기대감 선반영을 한번 강하게 해줬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겠습니까? 임상3상 끝나면 이제 3상 진행을 하면 또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워라 내워라 너 가든지 말든지 이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 있으면 주식 기다림과 인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쪽 섹터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임상 3상이 빠르면 내년부터 예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주가의 등락이 있더라도 인내를 하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임상 상상 단계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또 홀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고점에 대한 가능성은 그 하나의 이슈로 봐야 된다고 봐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소화기관 쪽에서의 조제하는 쪽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 회사가 아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린이 브루펜이라고 시럽. 네.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약품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 약품은 어차피 여러분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 약품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기존의 이 약품 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이 어느 날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 매출이나 실적은 그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개발이 잘 진행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되는데 그 기대감이 똑 하고 끊기면 주가는 모멘텀이 사라지고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결정하겠습니다. 본인의 매수가 22,000원인데 그 자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 계속 한번 홀딩 해보십시오. 3상 갈 때까지. 그 기대감에 대해. 비중은 그대로예요. 대차게 가는 거예요. 비중에 대해서 겁먹을 건 없어요. 이상이 잘 되고 있으니까 3상도 잘 될 거야. 이 기대감이 뚝심 있으면 본인의 매수 가격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22,000원. 만약 본인이 매수가 내려서 20% 10% 마이너스 나면 빨리 팔아야 되고.
팔지도 못해요. 네, 못 팔게 돼 있어요, 심리가. 그러니까 본인의 매수가 근처를 내려와서 불안하면 그때 아이고 야 내가 다음에 도전하더라도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하면서 그냥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약간의 소폭 수익이나 이렇게 나오고 네.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한번 밀어보겠다. 밀어보셔도 돼요. 왜냐? 바이오는 꿀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된다 안 된다 제가 합니까? 이 회사 대표도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연구원들 어떻게 나가는지 성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럼 투자자도 아무도 몰라. 하지만 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보면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얘기하면 박찬호 선수 성공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국내 사람들은. 하지만 거기 가서 성공했잖아요. 비약바이오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자의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본절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네. 좀 두려움을 이겨내보시고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3만 원 넘어갈 때 청산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수사망자님 좀 대담함과 인내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베팅 걸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거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대를 절대 매수 단가 밑으로 빠지지 않게 네,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저희가 의견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청자님. 네, 청자님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응 잘하십시오.